안녕하세요. MBC 새내기 앵커 최다훈. 허연주입니다.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교육감 선거. 네, 저희의 사활도 걸렸습니다. 전남교육감 나야나. 오늘은 누가 나오셨을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 해야 되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좀 목소리로 홍보합니다. 역시.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시작부터 매력 같습니다. 어필을. 네. 예, 사실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요? 장수홍이는 목소리가 좋다라는 사람. 음. 아니야, 목소리보다 인물이 더 좋아. 어. 이런 치열한 네.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칭찬이 더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겸비했다가. 둘 다 네. 놓칠 수 없었다. 네, 칭찬 모두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네. 이미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정말 교사 네.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나운서 네, 이렇게 성우 잘하실 것 정도가 같아요. 마땅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네, 저희가 압도당한 느낌인데요. 예, 초등학교. 목소리는 안 늙어요. 예. 네. 저희가 일단은 교육관님 후보님을 알기 위해서 일단 나 자신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짧게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예. 가져보시고. 그 제 이름이 이제 장석자 웅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석자에다 고뭉자다. 그래서 돌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단단하고 어쨌든 뚝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곰처럼 뚝심 있고 또 아주 바위처럼 단단하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곰 하면 장서궁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남교육도 정말 뚝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돌파해 나가겠다. 네. 이런 장석자 웅자입니다. 예. 네. 듬직하고 우직하다. 네. 예, 그런 돌곰, 뚝심 있다. 장서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뭔가 그렇게 이름이 이제 네.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린 시절부터 그럼 뚝심이 조금 있으신 편이었나요? 예, 근데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좀 그 얌전하고 그랬어요. 나름 심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딱 맞는 게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에 갔는데 네. 제가 대학에 가서는 열심히 학생운동 아주 최선두에서 열심히 했었고 또 이렇게 교사가 되고 나서는 또 최선두에 서서 교육민주화운동, 참교육운동 해서 전교조 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뚝심,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곰처럼 우직함과 뚝심이 아니었으면 이게 어려웠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그런 단단한 뚝심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그럼 공부, 학업은 또 어떠셨나요? 공부 잘했죠? 그러면 뭐 완벽하셨는데요. 예. 그 엄친아라고 예전에 유행했던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네. 목소리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나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사실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음. 그래서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노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남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돈 벌어서 이렇게 동생들 가르치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사범대 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제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94세인데 큰아들이니까 제가 지금도 94세 어머니 모시고 지금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비교적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범생이 그리고 네. 착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생 운동하고 전교조에 앞장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래요. 야, 너 중학교 때 내 친구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장서공 맞아? 성격이 완전 달랐었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대가 이렇게 시대적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다하지 않고 가장 앞장서고 고생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뚝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학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 내가 선생님께 수업 받을 때와 좀 반대 입장이 돼보는 건데 어떠셨어요? 학생들이랑 좀 잘 어울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때는 좀 서툴렀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사로서 최고의 덕목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서투르기도 했고 그랬지만 아이들을 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이렇게 일요일 날에는 낚시도 가고 이렇게 사고 친 아이들한테는 이제 지어받기도 하면서 네.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초임지 4년 동안 같이 저하고 생활했던 아이들 지금도 네.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얼굴도 다 알 정도로 열정을 바쳤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말 열정 넘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건 조금 많이 부족해졌죠. 그래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교사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30년이 예? 넘게 예, 예.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육감을 또 하셨는데 혹시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체감하는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교사 때는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교사로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진에는 관심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대가 넘어서면서 교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학교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네. 50대가 넘어서 좀 네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돼서도 교사 때 생각했던 우리 교육의 문제라든지 개선 방향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시민사회 운동이라든지 정교조 운동하면서 지녔던 치열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교육감이 된 후 그래서 교육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고민했고 그것을 이제 구성원들의 동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하고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육감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육감 임기 동안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교육감 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네. 가장 잘 추진했다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뭐 아니면 말씀해 가장 주실 것 좋았던 네,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은 농사라촌 유학 프로그램이었어요. 2020년에 제가 이제 서울교육감님 조희영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 어려운 시기였어요. 사실 그때 서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는 날짜가 1년 뭐 40일 정도 안 됐어요. 근데 전남은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고 이렇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해서 등교 수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교육감님한테 제안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 유학 오는 게 좋겠다 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네.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는 82명 서울 학생들이 왔어요. 대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인데 어리기 때문에 엄마 또는 할머니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전남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근데 만족도가 엄청 높았어요. 1학기 정도 다 돼가지고 연장 신청을 받았는데 네. 놀랍게도 80%된 우리 아이들이 1년 6개월 더 연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고 1년이 지난 올 3월에는 4배 가까이 늘었어요. 한 310명 정도. 그리고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마을의 활력 그리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도 희망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그게 정말 뿌듯하고요. 그 영국의 BBC 아시죠? 네. 네. BBC에서요 직접 촬영하고 이걸 보도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아주 혁신적인 교육 정책으로 네.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 임기 중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있다는 게 좀 특별한 일이기도 했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차 그리고 3년째 계속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와 격차 문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그리고 신체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
그래서 이게 심각하죠. 사실 한참 때인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심리 정서나 학력 저하와 격차 문제는 이 아이들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전남은 이 코로나 오미크론 폭증 상황에서도 최대한 등교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등교 수업을 해서 이러한 그 격차나 결손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도 좀 풀리고 그런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교육 회복 정책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난초를 만난 상황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정책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정말 높게 매번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가 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33개월 연속 1위. 예, 그래서 정말 과분한 성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뭐 성과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33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은 저의 교육 철학과 관점.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고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저희 교육적 관점과 철학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래 잘해. 잘할 거야. 기대하겠어. 라는 게 직무수행 만족도 1위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네. 그것에 이어서 그럼 한 번 더 출마하신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도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코로나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이 된 지 1년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농산어촌 유학이라든지 또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이건 정부 혁신 우수 사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또는 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서서 전남이 달성을 했었거든요. 이런 많은 모범과 체초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혁신교육 정책이 암만해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년 이 네. 대변화와 대전환의 시대에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서 혁신의 열매를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뚝심이 네. 어릴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계세요. 네, 밀고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후보님이 이제 사유재산을 공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2억 6천만 원이 전 재산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국에서 네. 최하위라고. 네. 좀 그렇습니다. 부끄럽기도 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아내가 사립유치원 교사였어요. 근데 그때는요 결혼하면 그만두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이제 두 아이 키우고 더군다나 이렇게 해직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생계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어요. 네. 그 아내 자존심 숙이면서 보험 외판원도 했습니다. 아, 이 남편이라는 자는 이렇게 네. 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니고 평상시에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셨나요? 예 제가 조금 포기하고 다니고 무뚝뚝해서 네. 어쨌든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정말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는데 지난 4년 전 선거 나오면서 그것도 팔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한편으로 참 미안하고 어려움을 또 참고 견뎌준 자식들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이 순간에 저희 전통의 그게 있잖아요. 넘어갈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마디 사모님과, 해주시면. 사모님과 이제 자녀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뚝심으로 짧게 짧고 네. 굵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아내 윤명수 그 어려운 집안에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랴 두 아이 잘 키워내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해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지 못했어.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윤명숙. 네. 아, 표현을 잘 하시는데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안 하신다고 하셔서 네. 걱정했는데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내가 이 두 후보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 후보님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삶에 있어서 일관성이죠. 오직 교육 한 길로 걸어온 것. 그리고 저는 그 학교 밖에 있었잖아요. 학교 밖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현재, 미래, 우리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 혁신과 교육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있었지 않고 학교 밖에 있으면서 그런 교육 개혁과 혁신 운동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만 계셨던 후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훨씬 더 월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책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한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현 전남의 뭐 교육에 있어서 좀 해결 방안이나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의 문제고 진로 진학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학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기초 학력, 즉 문해력과 수해력을 갖춰야지.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학습에 있어서 이렇게 부진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는요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대1로 그러니까 약 50명 선생님이 담임을 맡지 않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별도 장소에서 1대1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상당히 좀 전문성을 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진학의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진로 진학을 위해서 여수, 목포, 순천, 나주 네 곳의 진로 진학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실습처를 발굴하고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도 강화하고 이후에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교육 후보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좀 들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도민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앞에 보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년 시간 흘렀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고 전남 교육을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선생님들,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지혜로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환과 대변화의 시대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제가 이 4년 동안 정말 전남 교육을 미래의 바다로 우리 아이들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일에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장소공입니다. 우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오직 아이들을 위해 한 길로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뚝심을 어필하시면서 네. 또 뚝심 있는 모습 맞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무리할까요? 새내기 앵커들의 6일 지방선거 미니 대담. 고군분투 왁자지껄 진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